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말이 거친 줄은 알았는데 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범죄 수사 경력을 살펴보던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때는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정당의 감시단장이 김 후보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시비가 붙은 겁니다. 김 후보, 누군데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고요.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비서관이 합세해 폭행했다고 판시가 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 피해자를 붙잡은 거지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인데 폭력 행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2000년 4월 사건이거든요. 지금 와서 이걸 다시 검증대에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김문수 후보자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그다음에 경산의회 위원장도 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이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살펴볼 기회가 국회 차원에서 없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첫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음주운전 전력이나 뭐 위장전이 이런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나오는데 폭행치상으로 벌금 30만 원까지 물었던 이런 과거의 행적이 어떻게 덮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노동적이고 극우 인사인 이 김문수 후보자인데다가 과거에 이런 폭행 전력까지 있다는 것, 또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119에 전화 걸어서 그 바쁜데 전화 걸어가지고 도지사입니다 해서 결국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던, 그리고 존댓말로서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소방대원들은 또 인사 발령 내버리고 이런 또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뭔가 더 숨어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도 엄청난 노동계와 또 국민들 야당의 반발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에는 민주화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했습니다마는 그건 20세기의 일인데 20세기 시절에 김문수, 인간 김문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21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살펴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흠결이 있고 결정적으로 이 노동부 장관의 부적격한 임무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좀 더 파헤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님. 이게 24년 전의 일이고 일반인 같으면 죄에 대한 그 대가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불이익을 얻는 것도 합당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독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일이죠. 이것이 뭐 좋은 일은 아니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전의 일이고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3선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지사 선출직 공무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선출을 했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일정 정도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예.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무는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뭐 폭행치사 관련 사건 벌금 3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뭐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지 너무 오래전 일까지 이렇게 한다면 반대로 우리 지지자들은 그런 말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전과 사범인 야당 당대표도 대통령 후보를 하는데 네. 물론 정무직과 선출직은 좀 다른 성격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세한 인사검증까지 가다 보면 서로 좀 정치권에서도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고용노동부에서는 과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렸고요. 그에 따른 벌금을 받았다라는 점도 알려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 TV를 만들었던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 해당 위원회 자문일지 중에 상당 부분이 위원장 보좌, 위원장님 보좌 및 수행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뭐 대강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이러면 법적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도의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정치적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PD를 경사노위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제 공과사를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자신이 민간에 있었을 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그 이유만으로 이 공조직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편입을 시키면 그 공조직은 사조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그 행위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했을 땐 업무상 배임과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에 해당됩니다. 국고손실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자문위원회 지위에 있다고 하는데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위원장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통상 다른 부처에서는 그런 자문위원이 있는데 이 경사노위법에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 몇 명까지 임명하도록 시행령에서 다 정해놓고 있거든요. 자격 요건도 나오나요? 아마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쪽 식견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게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했다.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했다는 일이 수행비서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일단 거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은 하지 않았느냐 수행비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경사노위 위원장의 비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그게 장관급이라서 비서가 있을 건데 예. 비서가 있는데 왜 그 직제 외에 사람을 민간인을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비서 역할을 시키느냐. 비서를 직제에 안 뒀다고 한다면 경사노위 위원장의 업무상 특성을 봐서 수행비서 둘 필요 없다고 해서 두지 말라고 한 건데 둔 거거든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이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해서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은 국가에 이제 국고 손실을 미치게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경사노위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 부분은 이것은 정말 딱 드러난 것만으로도 법원의 구속 요건을 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수사가 추후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김영현 의원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중한 범죄일 수도 있는데 일단 경사노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했고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 수렴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요. 통상 그 부처의 자문위원들은 다달이 월급조로 다달이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명예직으로 있고요.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정도만 받게 돼 있지. 지금 이 경우처럼 지금 다달이 월 400 몇십만 원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김성일 제가 의원님. 한 가지 예, 팩트 말씀하시죠. 체크를 해드리면 이 월급 형식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1시간당 3만 원의 자문료가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 경사노위 규정에. 그리고 자문활동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일단 내부 규정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예. 거고 경사노위 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이 사람을 채용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국고손실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물론 뭐 따져봐야겠지만 자문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보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고요. 예. 근데 그 직제에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해서 쓴다는 것 그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네, 것입니다. 조금 전 그 급여 내역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거의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0일, 1월
해서 지급 금액이 450만 원, 520만 원, 400 그러니까 4에서 500만 원 사이가 거의 매달 이제 지급이 됐네요. 이게 자문위원 자문료라고 지금 비고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자문 활동에 대해서 그 자문 금액만큼을 곱해서 그 활동에 맞는 금액을 했을 텐데 외견상으로 봤을 땐 거의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법제처장으로 했으면서 지금 법제처에도 자문위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넘는 자문위원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김성열 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시간당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돼 있었으면은 그 시간만큼의 자문 회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소요된 시간만큼 지급을 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안 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저거는 누가 봐도 홍보비 대납 또는 수행비 대납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납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저분이 누구냐면은 최창근이라는 분이에요. 예.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분 국회의원 예비후보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쯤 되면 공인이고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파 시민단체 출신을 하셨던 분으로 서울시장 후보 때 이제 김문수 후보 수행팀장을 하셨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지금 후보자와 매우 가까운 정계 인사라고 보셔야 되고요. 문제는 노동 전문성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문위원을 하실 정도면 적어도 노동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 그런 건 없고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10월 3일 태극기 집회는 10월 혁명이다. 한마디로 태극기 부대 선전운동원 같은 분이에요. 이런 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쓰시고는 이 뭐 자문위원 활동을 하셨다? 이걸 국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김문수 TV 제작이야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분을 경사노위가 어떤 곳입니까? 경영자와 사회와 정부와 이런 곳들이 모여가지고 노동계와 대화를 하는 곳이에요. 예. 아니 근데 대화를 하는데 뭘 알아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해야죠.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한 거는요. 이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운영비 또는 자신의 개인 수행에 대한 그런 비용을 대납한 것밖에 안 된다. 4년간 김문수 TV로 5억 원 버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그 돈으로 그냥 지급하셨으면 됐지. 예. 이거 참 진짜 격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부 규정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경사노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들도 문제가 될 텐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직제상 명확하지도 않은 그런 자문위원이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잖아요. 유일한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보기에는. 그런데 무슨 자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어요. 보좌하고 뭐 자문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내부 직제상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건 뭐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그들이야.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뭐 법이나 뭐나 다 따지기 필요도 없이 그 양심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는 그냥 유튜브로서 활동하면 딱 적합한 인물인데 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이런 사달을 만드느냐는 네, 거죠. 유튜브는 그러니까 닫았더라고요. 경사노위도 매우 곤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 없다라고 하지. 그럼 경사노위가 이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이러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22개월간 1억 넘는 자문료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네. 황당한 이야기죠. 예. 자, 이런 와중에 또 있습니다. 2018년 한 교회 강연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건국서를 부정하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게 오늘 상당히 큰 뉴스였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운동을 해요? 그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김희정 의원님. 네.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나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침략이 굉장히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그런 발언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우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반노동적이고 이런 그 망언 제조기에 가까운 그동안의 망언들은 뭐 다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철학과 노동자에 대한 시각으로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건 심각하게 부적격 인사다라는 말씀과 함께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도 지금 매우 문제가 다분한 이야기들을 저렇게 대중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 윤석열 정권 맞춤형 인사는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안보실장, 또 비서실장도 작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제발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게다가 뭐 독립기념관장 최근에 문제의 트리거가 됐던 그런 분, 뭐 김진태 강원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정권 맞춤형 인사는 맞습니다. 그런 네. 뉴라이트적 시각 인사들이 이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뭐 두더지 게임 하듯이 막 툭툭 튀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과 뜻은 같이 하는구나. 그런데 매우 부적격한 인사이고 저 발언 자체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 다수의 국민들로서는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발언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될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후보라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런 이제 주장, 시각이 국민의힘의 주류의 입장과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사청문회에서 어쨌든 쟁점이 되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명이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수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 사회엔 분명히 있고요.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이 건국,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영토 주권을 모두 회복한 날이 건국일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도 물론 인정하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논란은 있겠지만 인사권자가 이분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건 아닐 겁니다. 네. 다른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의 궁적 철학을 충분히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 거치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희 의원님. 예, 그 금방 뭐 말씀하신 게 이 업무 능력 외의 것을 가지고 자꾸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격이 없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업무 능력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노사 간의 중간에 서서 노사 관계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좀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근로 기준의 준수 여부도 감시를 하고 그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어디 가가지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라는 발언을 한가면은 뭐 어디 가가지고 노조 없는 회사 가가지고는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 이 근로기준법이 있고 우리가 노동상권을 헌법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가의 노동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적격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동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신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 공조직에 자기 마음대로 투입하고 그 쓸데도 없는 일을 시키면서 국가 돈을 축내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직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성일 의원님. 네. 지금 뭐 쟁점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그래픽 한 판으로도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가장 큰 쟁점 하나를 꼽아본다면요?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고용노동부 직원들이요. 지금 청문회 열심히 보고 목소리부터 여야 될 거예요. 언제 전화해가지고 나 김문수인데 이러고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권위적인 인물을 장관으로 앉힌다? 이거부터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들 나누셨지만 노동계의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김문수 하면 옛날 노동계의 전설인 거 압니다. 근데 지금 그때의 김문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파업에는 손배소를 해야 된다. 지금
노란봉투법 그거 막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평생 갚지도 못할 손배소를 매기는 게 이게 됩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특효약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 쌍용차 가서는요. 그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이러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을 어떻게 노동부 장관에다 앉힙니까? 제가 정말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인사요. 자꾸 이렇게 가시는데요. 아니 우파 편향적인 인사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파 편향적이면서도 업계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방송계가 반대하는 이준숙, 노동계가 반대하는 김문수 이러면요 남은 건요 종교계를 담당하는 문체부 장관의 정광훈 목사 모셔야 돼요. 예. 대통령 이렇게 인사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는 좀 짧게 해야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